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국 공산당이 카톡,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 있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나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가 얼마나 넘어갔는지 사실 모른다. 이거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다음과 네이버가 중국에다가 사무실 차리고 중국인들 채용해가지고 한국 내 여론을 감시하고 실시간 여론 조작을 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과 인터넷 단절을 하지 않으면요 2차 3차 범죄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상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양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DK 차이나는 카카오의 패밀리 컴퍼니며 사람을 뽑습니다. 구인 분야, 컨텐츠 모니터링, 직무 내용, 다음 카페, 블로그 모니터링, 카톡, 오픈 채팅 모니터링, 한국어가 능통하신 분, 한국어 타이핑이 가능하신 분, 근무지 연길 지식 산업원, 그러니까 조선족이나 아니면 한국어 가능한 중국인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 카페를 모니터링하고 블로그 모니터링하고 카톡을 실시간 감시한다는 거죠. 중국인들이 여러분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카톡이나 네이버나 중국에서 접속이 되는데 중국 공산당에 협조를 안 하면은 야 정보 내놔 해가지고 협조 안 하면은 서비스가 됩니까? 서비스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SNS들은 중국에서 서비스가 안 되는데 한국의 SNS는 중국에서 다 서비스가 돼요.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의 SNS 업체들이 중국에다가 우리 국민들 그런 신상 정보를 다 팔아넘겼구나. 그렇게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저도 중국에 유학 한 3개월 유학 갔다 오고 노동대학에 잠깐 한 3개월 가서 비즈니스 스쿨 이런데 가서 중국 언어도 배우고 했는데 거기 제 숙소에서 한국의 다음이나 한국의 조선일보나 KBS나 이런데 접속을 하려고 하면 접속이 안 되고 빨갛게 뜹니다. 접속 못하게 뜨는 거지. 그런데 지금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가 접속이 가능하고 거기서 중국인들이 모니터링 한다는 거는 한국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한국의 실시간 여론을 체킹한다는 거는 그거는 중국 공산당한테 이미 우리의 소스코드, 우리의 신상정보가 다 넘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으로 맞을 겁니다.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중국하고 한국을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자, 미 재무부 차관이 판문점을 방문했는데 판문점 방문하고 나가지고 국내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돌아가면서 만났고 문재인 정권에서 암호화폐 거래했던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뜬금없이 스케줄도 없었는데 갑자기 카카오뱅크 본사를 방문했고 뜬금없이 핀테크에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핀테크가 SNS로 송금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금융위가 법안 개정을 했고 카톡 송금하기를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카카오가 2대 주주가 텐센트인데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텐센트가 보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융합하는 텐센트라고 해가지고 에포커 타임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포커 타임스 하시면은 미국에서 하루에 100만 부 신문이 나가는 매체입니다. 뉴욕 타임즈하고 쌍벽을 이루는 매체인데 여기는 반공산주의입니다. 반중공. 기조가 좀 그렇습니다. 당 지부 275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지부가 텐센트 안에 275개가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 감독국과 협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협약을. 자, 중국의 남방15 6월 24일날 인공지능 쇼트클럽 라이브 방송이 함께 손끝에 당을 세우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 이 글은 6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텐센트가 현재 14개 당 총 지부 275개의 당 지부를 두어 당원이 1만 1000명이 넘는다. 텐센트 6만 명 직원 안에 중국 공산당 애들이 1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회사 당위원회 위원 11명과 기울위원회 위원 3명은 모두
기업의 핵심 인원이다. 중국 공산당 애들이 핵심 임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계 학자 한년차오는 트위터에 텐센트의 당 건설 성과가 훌륭하다. 회사 업무가 어디까지 확장하든 중국 공산당 조직과 당의 공작도 따라가도록 확보한다고 조롱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텐센트가 해외 업체들한테 지분을 사죠. 그러면은 거기도 공산당 당원들을 침투하든지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거를 하게끔 그래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 카카오 2대 주주가 중국 텐센트 아닙니까? 2003년부터 중국 공산당 지부가 설립이 됐고 텐센트의 7,723명의 당원 명부를 확보를 했는데 이거 분석해보니까 부서별로 공산당 지부가 텐센트 기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일부 부서에는 공산당 지부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온라인 미디어는 공산당 지부가 8개 된다. 온라인 미디어 다음 카카오 이런 것도 온라인 미디어에서 다룰 거 아닙니까? 텐센트 당위원회 인터넷 정보 검열 담당 인터넷 정보 검열팀은 텐센트 당위원회의 부서기가 이끌고 있으며 이들 중 80%가 중국 공산당원이다. 이 팀은 대중 여론을 선도하고 중국 공산당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를 검열하며 누리꾼이 제보한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누리꾼이 제보한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석한다. 이게 뭔 이야기야? 한국에 중국 유학생들이 한 6만에서 7만 명이 있고 중국인들이 한 100만 명 살고 있고 그리고 저기 중국의 스파이 기관이라고 그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공자학원이 23개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학생들이나 중국인들이 카톡으로 뭔가를 보내면은 그거를 쭉 받아가지고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뭐 비번이나 이런 걸 카톡으로 보면 중국 공산당 애들이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텐센트가 그렇게 하는데 이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카카오도 똑같이 한다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공산당 위원회가 텐센트의 각 플랫폼 QQ, 위챗 등을 지휘하고 공산당 당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여론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당 서기가 그룹 부총재를 겸한다. 이 때문에 텐센트는 중국 공산당 문화부로부터 우수 인터넷 문화 기업으로 선정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 중국을 비난한다든지 하면은 바로 모니터링이 되고 그 유학생들이 한국 교수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그게 다 모니터링 돼 가지고 카톡으로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가고 그러면 그 교수님은 중국에 갔을 때 입국이 거부된다든지 뭐 불이익을 받겠죠.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텐센트는 중공 인터넷 감독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 텐센트 건물 안에 그 중국 공산당 사이버 보안 요원들이 대거 상주하고 있다고 지금 폭로가 나왔습니다. 텐센트는 이미 중국 공산당의 감독관리기관과 융합해 완벽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텐센트가 성장하고 회원이 늘어나고 여러 국가로 확장함에 따라 한국도 다음 카카오가 2대 주주가 됐죠.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인터넷 감독 부서도 함께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도 중국 공산당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틀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카톡이 중국에서 된다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협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중국 공산당이 다 보고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신상정보, 금융정보 중국 공산당이 다 관리하고 있다고 봐도 할 말이 지금 없을 정도로 지금 처참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지금 다 넘어간 거예요. 인터넷 주권, 온라인 주권이 다 넘어간 겁니다. 우리 좌파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택배 기사들 중국인들 많죠. 조선족인지 중국인지. 그러면 걔들한테 뭐 지시해가지고 암살을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소까지 다 알고 있는데. 자, 한국의 인터넷망을 모두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신상정보를 활용한 위조 여건, 테러범이 들어올 수 있겠죠. 부정선거, 여론조작, 막 댓글로 여론조작 할 거 아닙니까? 얘들이 뭐 하루 종일 그것만 감시하겠어요. 또 여론 공작도 하겠지. 그러니까 몇 명을 안에 채용을 했는지 우리 모른다. 대통령 지지율 조작, 금융범죄, 마약 해킹, 명의도용 불법 사이트 거래 이런 범죄들에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선거제도인데 부정선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론조작 충분히 할 수 있고 남남 갈등 일으키고 여자 남자 싸우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온라인을 중국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야,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그거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 한국에 돌아오면 돼요.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한국에 돌아오면 돼. 그 사람들은 개인적 돈벌이를 위해서 지금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권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권익, 재산이 지금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여론 조작하고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하는 걸 모른 척 해도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끊으면은 온라인을 차단하면은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알아서 뭐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회로를 쓰든지 하면 되지. 자,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 채널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조직이 중국에 있고 걔들이 돌아다니면서 신고 누르고 그러니까 우파 채널들 노란 딱지 붙고 유튜브에서 광고비가 끊기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는 맨날 중국 망한다, 북한 망한다, 중국 공산주의자 망한다, 뭐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시진핑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신고 들어가 가지고 광고비가 끊긴 것 같습니다. 그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광고하실 수 있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저희 후원하실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17번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끊겼어요. 예. 광고비 다 끊겼어요. 예.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세요. 네이버는 어떤가?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조선족 30세 미만을 이 성별 무관, 경력 무관, 중국 산동성에서 근무하고 네이버 페이지 모니터링, 네이버 실시간 인기 키워드 모니터링, 자격 요건, 조선족 뭐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인기 급상승어가 2020년 3월 1일 02시 29분에 차이나 게이트가 올라왔는데 1분 있다가 차이나 게이트가 삭제되고 1분 있다가 다시 15등으로 차이나 게이트가 올라왔어요. 이 뭔 소리냐면 차이나 게이트라는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5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삭제하겠어요?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의 네이버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채용된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여론조작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왜 여당 야당은 가만히 있나?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은 이미 중국 공산당하고 2009년 201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1중대 2중대가 됐고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은 자매결연 맺고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우방국이다. 뭐 국민의힘이 친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끈끈하게 엮였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 상상할 수가 있어. 상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고위급 회의에 2017년에 초청받아 가서 이 손까지 들고 선서를 했습니다. 기조연설에 하는데 선서합니까? 손듭니까? 시진핑한테 한반도 평화 위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중국 공산당 298만 명이 6.25 때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서울까지 뺏기고 1.4 퇴하죠. 초장기 3개월은 북한하고 싸웠고 34개월은 중공군하고 싸운 게 6.2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저 모양 저 꼬라지를 하고 있다. 자, 송영길 의원이 2017년 1월 4일날 사드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8명을 중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한국 정권 교체 해주면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은 사드 배치 안 할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이변 합의를 했다는 뭐 주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니다 다를까 1월 29일 날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 집회에 유학생들 한 6만여 명을 이게 참여시켰다는 뭐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직접 유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전문가들은 수개월 동안 개최된 촛불 음악회가 무대 세팅만 한 20억 이상 드는데 그러면 10번만 해도 200억인데 그리고 사람들 이거 3만원씩 주고 알바 끌어모아 가지고 그때 한창 언론에 시끄럽게 뜨고 했는데 그렇게 알바 풀고
민노총 애들도 뭐 그때 뭐 몇만 원씩 그 참가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럼 몇백억에서 몇천억이 될 건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중국 공산당이 자금을 지원했다. 암호화폐로 수백억 수천억을 지원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8조 5천억이 지금 북한하고 중국으로 암호화폐로 바뀌어가지고 넘어갔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정권 교체 해주면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정권 교체했으니까 8조 5천억 그냥 성공보수로 상납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탈중국 탈원전 하면서 그 중국산 그 태양광 패널 갖다 썼죠. 그래서 수십조 또 중국에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중국 공산당에다가 정권 교체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상납했다고, 선물을 갖다 바쳤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하고 전국 주사파 친중 세력 까발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하니까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이트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것도 아마 중국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신고해가지고 저희 광고비가 다 잘린 것 같은데, 영상 하단의 제목을 클릭하시고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7-0248 여러분의 후원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